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영상 제목, 현실적인 얘기가 비관적이라고요? 라고 하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이 봐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현실 얘기를 대부분 하잖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상적이고 감성 충만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 못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왜냐하면 좀 현실 경험을 하면서 세상 살이를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이제 간파하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 수가 있는지를 제 경험도 있고 주변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현실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 제 대표적인 컨텐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왜 현실 얘기를 하냐면 현실이 우리 사는 얘기니까. 우리 사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얘기다 보니까 뭐 거짓말도 없고 뭐 미사여구도 안 넣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려면 이 현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갖가지 어떤 속임수나 좀 이 가문이설 같은 거를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가문이설이 너무나도 많아요. 듣기엔 좋은 말인데 알고 보면 좋지 않은 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들의 어떤 그런 상황 판단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 이 가문이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현실을 깨달아야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 각자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정신 팔려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는 분들한테 한 명이라도 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사람만 들으시고 뭐 듣기 거북하다,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몇몇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붕어 형은 굉장히 삐뚤게 생각하는 것 같다. 부정적이다. 마인드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다 보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붕어 형 왜 이렇게 한길에 단정진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응? 왜 자꾸 가능성을 안 좋게 보십니까? 얘기하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이 먹어보니까 이 가능성이라는 걸 함부로 가지면 오히려 내가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이 가능성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굴레들을 다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라는 말도 함부로 안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붕어 형은 너무 꿈 같은 거 없나? 사람이 꿈꾸고 살아야지. 왜 저렇게 좀 이성적으로만 살려고 하지? 왜 이렇게 비관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성적인 게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성적인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어떤 분이 간단한 댓글 달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해주었을 때 알아듣는 것도 다 자기가 타고난 복입니다. 라고 제 지인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댓글이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온라인상에 이 감성적인 메시지에 취해서 또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쉽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네, 감성적인. 지금 온라인은 굉장히 감성이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 비정상입니다. 네, 사회가 좀 비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온라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도
현실이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뭐 어떤 말이 좋은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감성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이런 감성적인 메시지가 이제 자꾸 온라인 주변에 서성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 여자든 간에 많아. 사실 난 그렇게 좀 빠져있는 것들이 좋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왜냐, 다 성인이고 성인이면 자기가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꼴들이 생각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은 뒷전이고 저런 거에 빠져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이제 현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성적인 말은 좋을 때 좋은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감언이설일 뿐입니다. 듣기엔 좋은 말이지만 현 시대에 그닥 도움 안 되고 내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도 못 되고요. 네.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감성적인 말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네. 그런 많이 있는데 그거 듣는다고 뭐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좋은 말이 감성적인 말이에요. 감성 충만한. 그래서 저 같은 얘기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현실적인 말을 그냥 나쁜 말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현실적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안 좋은 게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당장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딱 내 위치를 알고 어떻게 해나갈지 파악하는 시간이 좀 빠르게 이제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말을 욕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 난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뭔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방송에서 뭔가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미디어 같은 데 보더라도. 예. 그래서 나는 좋은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좋은 말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그리고 처음에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도 내 위치를 파악하는데 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 그런 말이 저는 좋은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바라는 사람들 꼭 있을 거야.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말에 대해서 호응도 해주시고 이 공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좀 이 현실적인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느껴봤을 때. 대한민국 정서가. 그래서 유튜브판만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뭔가 조회수가 높은 것들은 대부분 뭐 감성적이고 뭔가 이제 좀 달콤하고 뭔가 어떤 감정을 헤아려주는 말? 그런 말들.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제 그 인기 많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이성적인 공감은 없고 감성적인 공감만 있어요. 힘들어하는 걸 이해하는 거, 뭐 괜찮아 이런 말만. 그런데 이 감성적인 말도 영원하지 못해요. 네. 결국 우리 각자 이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각자의 능력대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능력대로 이제 보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여나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성적이고 이제 뭔가 이제 세상을 뭔가 이렇게 좀, 어, 표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궤양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지금 사회가 좀 혼란스럽게 하나 보네요. 예, 혼란스럽기는. 이걸 욕으로 받아들인 걸 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난 이런 얘기가. 이런 댓글들이나 뭐 내용들이 안타까워요. 예. 진짜 욕을 구분 못하잖아. 맞죠? 뭔가 자기들이 듣기 나쁘면 그걸 욕으로 받아들이고, 꼰대로 받아들이고, 헛소리로 받아들이고. 좀 그런 형국인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뭐 현실을 사는 동물이잖아요. 자꾸 현실 얘기하는 것은 뭔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이버 세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니고요. 다들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세상에 부딪혀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성적인 말은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멘탈을 강하게 만들면요, 나는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원인 분석을 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이제 발전시켜 나갈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오히려 감성적인 말은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주긴커녕 약하게. 예. 뭐 감성적인 말은 기분 나쁜 게 뭐냐? 뭔가 자기가 잘못해도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자기가 부족한 거잖아. 어? 못한 건 못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알까? 부족한 거 알까요? 그럼 이런 일 발생하면 또 그만두고 또 자기 잘 모르겠죠. 예. 자, 그래서 감성적인 말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게 만들어요. 책임 소재를 구분짓기 어렵게 만들어. 예. 잘못한 게 있어도 넌 잘못한 게 아니야. 실수한 게 있어도 넌 실수한 게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얘기하는데, 이 감성적인 말은 그런 말을 못하게 하잖아. 네. 그냥 다 괜찮대요. 직장 다 잘리게 생겼는데 괜찮대. 내가 실수했는데도 괜찮대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는데도 괜찮대. 오히려 있잖아요. 확실한 어떤 각자의 어떤 인생에 대한 분석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내가 현재 뭐가 부족한지, 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현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감성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자꾸 피해의식을 이관을 해. 아무튼 전 앞으로도 이런 어떤 여러분들 현실적인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세상 여러 가지 기반과 관련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뭐 들으실 분은 계속 들으시고,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방송을 보는 몇몇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실 얘기하는 것을 너무 기분 나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인생은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아요. 이 세상은 굉장히 경쟁이고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냉정한 곳이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